한나TV 한나쌤입니다. 오늘은 제가 좀 이렇게 단아하게 올백을 하고 좀 단아하게 입었는데 어떠세요? 현모양처 같나요? 자, 오늘은 현모양처의 대명사인 바로 5만원의 주인공 심사임당 이야기입니다. 사실 뭐 심사임당이 5만원권의 주인공이 된 것에 대해서 참 이야기가 많았어요. 여자는 넣긴 넣어야 되는데 또 왜 하필 심사임당이냐. 현모양처의 주인공, 유교적인, 대표적인 뭐 어머니상, 그래서 심사임당을 넣었냐 막 이런 얘기도 많고, 뭐 왜 유관순을 넣지 그랬냐 막 이런 얘기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심사임당은요 현모양처의 대명사이긴 하지만 우리가 몰랐던 사실들이 꽤 많다라는 거. 오늘의 주제는요, 충격적이게도 심사임당은 현모양처의 대명사인 심사임당은 현모일 순 있지만 양처는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이런 얘기 많이 들었었죠. 막 나는 커서 현모양처가 될 거야. 현모양처가 꿈이야. 이런 진짜 막 70년대 80년대만 하더라도 장래희망의 여자들이 현모양처 이렇게 쓰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 현모양처라는 의미 자체가 뭐예요? 현명한 어머니, 양처, 어진, 아내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집안일 잘하고 순종적이고 고분고분한 그런 여자, 그러한 여성상의 대표가 바로 심사임당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사임당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만약 심사임당이 현모양처가 아니라면 심사임당은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제가 역사 속에서 의외의 사실들을 오늘 이야기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일단 심사임당을 인간 심사임당으로 한번 이야기를 먼저 나눠보도록 할게요. 심사임당은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자, 신사임당의 이름부터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신씨입니다. 그래서 신사임당이 된 건데 원래 본명은 신인선이라고 해요. 그래서 신인선인데 아버지 이름이 신명화입니다. 아버지가 꽤 높은 양반이었어요. 이제 기묘사화로 높은 중앙 관직을 이제 단념을 하고 좀 밑으로 내려와 지방으로 내려와서 향리로 일했던 신명화의 딸인데, 신명화가 아들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사임당이 어렸을 때부터 똑똑했기 때문에 신명화가 그렇게 이뻐했대요. 그러니까 조선시대의 딸바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어릴 적부터 이 신인선은 5살 때 이미 글을 다 깨우쳤고요. 요즘도 여러분 한글을 5살에 깨우치면 진짜 신동이라고 하거든요. 5살에 한글이 아니라 한문까지 글을 다 깨우치고, 그리고 7살 때 그림 공부를 시작해가지고 10살 때는 글과 이런 그림 쪽에 이미 통달했대요. 그래서 웬만한 어른들보다 잘 그리고 웬만한 어른들보다 시를 잘 지었다고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 신인선이 워낙 똑똑하니까 진짜 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버지가 성리학적인 공부를 많이 시켰대요. 그래서 성리학에도 통달했었고 글도 잘 짓고 그림도 남들보다 엄청 잘 그렸다고 합니다. 거의 화가 수준으로. 그리고 심사임당은 어떻게 보면은 요즘으로 치면 뭐 정말 문인이자 유학자, 화가, 작가, 시인 다방면에서 진짜 두각을 나타낸 다양한 직업을 갖고 있었던 신여성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심사임당이 이제 아버지가 아들 없이 이제 죽자, 이제 신사임당이 거의 이제 가장급으로 홀 어머니를 그렇게 잘 극진히 잘 모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심사임당이 이제 결혼을 하고 이원수와 결혼을 하고 이제 자식을 7남매를 뒀는데, 그 중에서 셋째, 그 유명한 5천원권의 주인공 바로 율곡이의 어머니죠. 율곡이가 이제 심사임당의 셋째 아들인데, 율곡이가 가장 성공을 했죠. 대학자. 이제 유교적으로 했을 때 진짜 이황과 이이 막 쌍벽을 이루며 대표적인 유교학자로 유명하죠. 서인의 거의 뭐 스승. 서인의 이제 거의 서인들이 붕당에서 서인들이 진짜 막 존경하는 그런 스승으로 엄청나게 유명한 율곡이의 어머니고, 뭐 그뿐만이 아니라 율곡이 말고도 뭐 이유도 문인 화가였고, 그리고 이제 뭐 이매창은 딸인데요. 거의 심사임당하고 거의 비슷했대요. 제2의 심사임당하고 불릴 정도로 또 그림을 또 잘 그렸다고 합니다. 어머니를 닮아서. 그래서 자식들도 이렇게 번성했기 때문에 자식 교육을 잘 시킨 좀
어진 어머니, 어머니의 대명사 이런 식으로 심사임당이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때 당시 여자들이 좀 되게 잘 나가고 기가 센 여자들은 뭐 문정왕후, 정난정, 뭐 황진이, 허난설원 뭐 그러한 여류 뭐 시인 그런 식의 여성과 좀 약간 대비돼서 심사임당은 좀 뭔가 인자하고 뭐 그런 어머니상 그림으로 이렇게 보더라도 이게 심사임당 대표적인 그림인데 뭔가 진짜 어진 어머니 우리한테 그렇게 항상 그려져 왔습니다. 하지만 심사임당에 또 새로운 모습이 있다라는 거죠. 자,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심사임당은 어쨌든 그래서 신씨였기 때문에 신자가 붙는 것이고 신인선인데 사임당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이냐면 신사임당은 실제로 그 약간 교육이라던가 어머니로서의 그런 소임을 다하긴 했다고 해요. 그래서 신사임당이 스시가 여기서 왜 나와? 스스로 어렸을 때 이제 아기를 뱃속에 있을 때부터 태교를 되게 중요시 했다고 하는데 태교에서부터 정성을 기울여서 나중에 주나라의 문왕을 얻은 어머니가 있어요. 되게 좀 현숙한 부인. 그 사람 이름이 태임이라고 하는데 그 태임을 본받겠다 그래가지고 사임이라고 스스로 본인을 사임이라고 호를 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임에서 옛날에는 이제 별채 여자들이 거주하는 곳을 별채라고 하고 별채 당자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자에게는 당자를 붙였어요. 그래서 이제 사임당 이런 식으로 해서 신사임당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조선시대에 여자가 스스로 자기 호를 짓는다는 것도 되게 엄청나게 파격적인 행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자들은 자기 호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거의. 그러니까 호를 만든다는 거는 이제 글을 짓는다던가 그림을 그린다던가 자신이 스스로 이렇게 호를 짓는 건데 그런 거를 이제 책을 만든다던가 그렇지만 여자들에게 호를 붙이는 일은 거의 드물었거든요. 스스로 자기가 만들었다는 것도 뭔가 좀 개척 정신이 투철했던 그런 여자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뿐만이 아니라 신사임당은 스스로 아이를 키우면서도 계속해서 그림을 그리고 시를 짓고 예술에 대한 열망을 놓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일하는 엄마였다라는 거예요. 생계도 심사임당이 알아서 생계를 꾸려갔다라고 해요. 그래서 뭐 학문, 시문, 그림 이런 것들은 막 엄청난 예술가로서 계속해서 아이를 키우면서 활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율곡이가 어머니의 그런 모습을 보고 자랐고 오히려 실제로 엄마가 자기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는 아이들은 오히려 그 엄마의 그런 모습을 보고 본받고 독립성과 오히려 주도적인 삶을 살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사임당의 그런 모습을 보고 율곡이도 그런 식으로 성공하지 않았을까 또 그렇게도 보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렇다면 심사임당이 왜 현모양처가 된 것이죠? 왜 심사임당이 현모양처의 대명사가 된 것인지 그걸 한번 알아봤습니다. 신기하게도 현모양처라는 명칭이요. 조선시대에는 없었어요. 현모양처를 이렇게 한 번에 네 글자로 쓴 일은 없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현모라는 단어가 따로 있었고 양처라는 단어가 따로 사용되었지 현모양처라고 네 글자 한 번에 쓴 단어는 언제 나왔냐면 일제강점기 때 나왔다라는 거.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일제강점기의 잔재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조선시대에는 현모, 어진 어머니, 뭐 현명한 어머니랑 있었어요. 현모란 단어. 근데 심지어 조선시대 양처는 어떤 단어였냐면 그 어질 양자의 그 양인은 일반 평민의 양인이라고 했고 양인인 여자가 노비랑 결혼한 그러니까 양인인 여자가 노비랑 결혼하면 양처 그렇게 썼다라는 거예요. 어진 부인 이런 명칭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시리가 잠깐 반응을 했어요. 야, 왜 그래 진짜 방송에 방해하게 깜짝 놀랐네. 아무튼 현모양처 아무튼 그래서 어진 어머니의 또 그렇다면 심사임당이 어진 어머니의 표본 대표적인 어진 어머니로 이렇게 현모양처식으로 약간 심사임당을 그린 건 도대체 그럼 또 누구냐 알아봤더니 바로 송시열이었습니다. 송시열은 서인의 뭐 수장 그 붕당에서 서인의 대표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송시열이 서인의 대표인데 서인에서 그러니까 그 붕당을 이렇게 나누면요 붕당은 서원이라는 게 있어요. 서원은 붕당의 근거지. 붕당의 이게 대표적인 뭐 예를 들어 우리나라로 지금 치면
뭐 서울대 출신, 뭐 연고대 출신 이래서 자기네들끼리 막 학연으로 모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느 서원 출신, 도산서원 출신 막 이런 식으로 서원 출신끼리 이렇게 붕당을 이뤘는데 이제 그 서원에서는 자신들의 스승을 마치 신처럼 이렇게 사당을 모시고 위패를 모시고 엄청 존경을 하고 제사를 지냈거든요. 그러면 서인들의 가장 대표적인 스승이 바로 율곡이이였던 거죠. 그러니까 서인의 수장이었던 송시열이 율곡이이를 더욱더 막 신격화하면서 율곡이이의 어머니까지 어진 어머니, 현명한 어머니로 그렸어야 됐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심사인당이 뭐 나쁜 어머니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되게 현모양처의 대표적인 그런 어지른 어머니, 교육한 어머니, 막 율곡이이의 정말 존경받을 어머니로 이렇게 송시열이 그려놨다라는 거예요. 사실 심사인당은 어진 어머니이긴 했지만 그래도 뭔가 자기 삶을 개척한 되게 좀 똑똑한 여자였는데 되게 좀 현명한 어머니 쪽으로 좀 치우쳤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송시열이 그림을 그려놨어요. 큰 그림을 그렸어요. 어떤 식인 거냐면 이제 사실 심사임당은요 그림을 그려도 산수화로 좀 유명했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 심사임당이 그린 산수화인데요. 그때 당시 사람들이 보기에도 산수화를 너무 잘 그렸고 전문적으로 그렸대요. 그런데 산수화는 그때 당시 여자들이 산수화를 그리지 않고 남자들의 전유물, 그러니까 남자들이 산수화를 그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여자가 산수화를 그려 그런 시대였다라는 겁니다. 조선시대에는. 그리고 심사임당은 산수화가 조금 파격적으로 산수화에 승려도 출연시켰대요. 그런데 산수화에 승려를 그렸다는 것 자체가 유교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어긋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송시열이 그 심사임당이 그렸던 산수화를 이건 심사임당의 산수화가 아니다. 잘못된 거다. 위작이다. 이런 식으로 산수화를 조금 격화시키면서 심사임당은 산수화를 잘 그리지 않았다. 그러면서 뭐를 되게 높였냐면 심사임당은 정물화에 능했다. 이러면서 초충도를 되게 많이 심사임당이 그린 그림으로 높입니다. 그러니까 심사임당은 여성스럽게 꽃이나 나비, 수박 이런 식의 정물화에 능했다고 하면서 되게 약간 뭐랄까요 좀 미물에게도 사랑과 관심을 줬던 좀 여성한 그런 이미지로 심사임당은 소소한 초충도를 많이 그렸다. 그런 식으로 이제 심사임당을 그렸다라는 거죠. 송시열이. 이제 그뿐만이 아니라 그 약간 좀 어진 어머니로 많이 부각을 시켰어요. 심사임당이 막 훨씬 더 똑똑했고 그 시를 잘 썼고 뭐 그런 거보다는 율곡이이를 어떻게 이렇게 율곡이이를 교육시킨 그런 쪽으로 송시열이 현모로 부각을 시켰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송시열은 현모로 부각시켰지 양처까지는 부각시키지 않았어요. 율곡이이의 어머니, 율곡이이를 어떻게 교육시켰고 이런 식의 율곡이이의 어진 어머니로 그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심사임당이 양처가 되게 된 배경은 뭔지 그거를 알아봤더니 그때 일제강점기가 나왔다란 말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현모에다가 플러스 양처가 붙어요. 일제강점기 때 일제는 뭔가 좀 여성의 기본적인 의무는 임신과 출산이며 남성에게 되게 고분고분한 순종적인 이미지의 현모 양처럼 명칭을 그때 나오게 됩니다. 사실 그때 당시에 여성 교육자였던 일본인 마사나오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여성의 기본적인 의무는 임신과 출산이며 지아비를 잘 섬기는 남편을 섬기는 것이다. 이러면서 원래는 현모양처럼 명칭이 아니라 양처현모 양처를 강조했었어요. 양처여야 되고 또 그리고 현명한 어머니 현모여야 된다. 양처현모라는 명칭을 처음 쓴 건 그 일본인 마사나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일본이 이제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를 지배하면서 뭔가 좀 제국주의적인 사상을 주입하기 위해서 여자는 나대면 안 되고 뭔가 현모양처가 돼야 된다. 원래 양처 현모였는데 어감이 현모양처가 낫다 이러면서 점점점 사람들이 현모양처란 명칭을 쓰게 됐어요. 뭐 그러면서 순종을 요구하는 여성상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일본 입장에서는 만세운동하는 유관순은 아주 현모양처에서 벗어난 거죠. 여자는 순종적이어야 되고 그리고 일제가 시키는 거를 무조건 따라야 되는 그런 식으로 고분고분한 여성상을 강조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요 일본이 조금 여성상에 대해서 일본도 되게 보수적이에요. 일본은 여자들은 이렇게 뭐 맛있는 거 이렇게 막 먹으면 오이시
어머니 막 이러고, 여자들은 좀 귀엽게 말하고 진짜 막 무릎 꿇고 오히려 진짜 그런 보수적인 게 있어요. 남자들은 어이 오마이 요시 책쇼 뭐 이런 식으로 오히려 남성성을 강조하고, 일본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심합니다. 남자는 남자답고 여자는 막 귀엽고 순종적이고, 나니? 막 이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식이었기 때문에 일본도 그러한 여성은 순종적이어야 된다는 그런 걸 되게 주입한 거죠.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그러면서 심지어는 일본이 태평양 전쟁 그 가담했을 때는 이제 그런 징병을 되게 강조하면서, 이제 징병을 이제 자식을 징병 보낸 어머니는 그런 국군의 어머니 이러면서, 어머니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자기 아들들을 징병을 보내야 된다 막 이러면서 점점점 계속 현모양처를 강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모양처라는 명칭은 놀랍게도 일제강점기 때 나타난 용어라는 겁니다. 조선시대에 없었어요. 조선시대는 현모 따로, 그냥 양처 따로, 그리고 양처는 어진 아내란 뜻이 아니라 양인인데 노비랑 결혼한 여자, 이런 의미였다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 뒤로도 우리는 현모양처가 도대체 그 근원을 우리는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우리나라도 60년대, 70년대 계속 유교적인 문화가 이어가면서 박정희 정권 때도 좀 남자의 카리스마 이런 것도 좀 강조하고 막 성역화하면서, 뭐 박정희 대통령은 남자로서의 카리스마, 막 리더,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의 이런 영부인인 그런 유경수 여사는 현모양처의 또 대표적인 여자,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계속 여자들에게 현모양처를 강요했다라는 겁니다. 현모양처적인 모습을 강요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실제로 심사임당은 억울한 거죠. 이런 신사임당의 그런 진취적인 여성상을 그렸던 드라마가 이제 SBS 사임당입니다. 여기서의 사임당은요, 우리가 기존에 알았던 현모양처의 이미지가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고증을 해도 심사임당은 현모양처적인 그러한 느낌은 실제로 아니라는 겁니다. 좀 어떻게 보면은요, 요즘으로 치면 워킹맘에 가깝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실제로 왜 심사임당은 그래요, 현모일 수는 있지만 양처는 아니다라는 그런 팩트 폭행을 지금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모였지만 양처는 아니다. 그러니까 율곡이를 길러낸 되게 교육에 되게 좀 적극적인 그런 어머니라고는 할 수 있지만, 양처는 아니라는 부분은 첫 번째가 일단 남편과의 관계를 알아봐야겠죠. 이원수, 그 심사임당의 남편이었던 이원수와의 관계를 보면 이원수랑 관계가 좋지가 않았습니다. 왜냐면 그 이원수는 실제로 경제관념이 좀 없었다고 그래요. 그거는 이제 자기 아들이었던 그 율곡이가 쓴 선비행장이라는 그런 글을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아버지는 성품의 기계가 크고 호방하여 재산을 관리하는 것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가정 형편이 늘 어려웠다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율곡이가 다 이렇게 고자질해놨어요. 율곡이의 기록 중에 어머니는 아버지가 잘못하는 일이 있거나 틀린 말을 하면 즉시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 말은 뭐냐면 심사임당이 또 똑똑했다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조목조목, 그러니까 말 듣고 바로바로 했다라는 거야. 그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여자가 너무 똑똑하고 잘나고 남자가 좀 못나면 부딪힐 수밖에 없겠죠. 조금 그런 게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이원수가 실제로 바로 과거급제를 하지 못했어요. 이원수는 되게 똑똑하고 잘 나가는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심사임당이 좀 구박을 했대요. 그래서 이원수한테 당신 과거급제 할 때까지 집에 올 생각도 하지 말라고 쫓아냈어요. 공부하라고, 과거급제 하라고. 근데 이원수가 계속해서 낙방을 하니까 심사임당이 화가 난 거예요. 그런 와중에 이원수가 막 부인 보고 싶다고, 나 공부하기 싫어 막 이러면서 이제 돌아왔더니, 내가 당신이 이게 들어오고 공부를 안 한다면 내가 머리 깎고 비구니가 돼서 절에 들어가겠다고 그렇게까지 강경하게 심사임당이 나왔다고 해요. 그럼 그 이야기를 보면 유교적인 사회에서 신체발부 수지부모인데 자기 머리카락이나 이런 거 다 부모한테 받은 유교적인, 막 그때는 머리도 안 잘랐거든요. 그런데 막 머리를 스스로 자르겠다는 것도 유교적인 그런 당시 사상에는 좀 어긋나는 좀 거친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이원수랑 막 사사건건 막 말대꾸 하고 부딪혀서 실제로 이원수는 심사임당하고 정반대되는 여자, 술 좋아하는 주막 여자인 권씨랑 실제로 바람을 폈고 권씨를 첩으로 들였고, 이원수는 집을 나갔어요. 나중에
집을 나가서 그 권 씨랑 살림을 차렸고 심사임당 혼자서 7명의 그 남매들을 정말 생계를 이끌어 나갔대요. 그림을 그리고 시를 쓰고 삭바느질을 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교육도 시키고 생계도 유지했기 때문에 슈퍼맘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요즘에 워킹맘이라고 해야 되는 게 더 가깝다. 그래서 이제 이원서의 관계도 그렇게 좋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원수가 되게 잘 나가는 인물도 아니었고, 그리고 심지어 이원수는 결국 과거에 붙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원수가 관직에 오른 것도 그 심사임당 아버지의 백으로, 그때 당시 좀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의 백으로 관직에 오를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고려시대 음서제도가 좀 축소된 문음이라는 그런 제도가 있었는데, 그 문음을 통해서 아주 낮은 관직에 오르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것도 웃겨요. 애초에 좀 그 이원순의 집안이 좀 가난하고 잘 나가는 집안이 아니었어요. 이원수를 심사임당의 남편으로 맞이하게 된 것도 아버지의 큰 그림이어서 심사임당 아버지의. 심사임당 아버지인 신명아가 딸이 너무 잘 나가는 집안에 좀 내노라 하는 집안에 들어가면 그림도 자기가 원하는 좋아하는 그림도 못 그릴 거고, 딸이 워낙 좀 잘났으니까 똑똑하니까 뜻을 이루지 못할 것 같아서 일부러 조금 좀 가난하고 조금 아들보다 자기 딸보다는 조금 낮은 그러한 집안으로 일부러 결혼을 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아는 일부러 처가살이를 시킬 요량으로 이원수를 자기 사위로 맞이했다고 합니다. 진정한 딸바보죠. 그래서 실제로 이원수는 처가살이를 했어요. 대리사위식으로 처가살이를 했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양처는 아니다라고 좀 볼 수 있죠. 그리고 실제로요, 얼마나 조목조목 따졌는지 그 일화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심사임당이 죽기 전에 자기 남편에게 나 죽고 나서 재혼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심사임당이 좀 아팠을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 죽어도 재혼하지 말라고. 이거 자체도 되게 자기 주장이 뚜렷한 거예요. 죽는 와중에 재혼하지 말라고, 이런 것도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식들에게 누를 끼칠 것 같다, 재혼하지 말라고 얘기했을 때 또 심지어 또 이원수도 대단해. 아닌데 공자도 재혼했는데 재혼한 유학자들도 많은데 이거 끝까지 또 재혼하려고 또 막 조목조목 따져요. 어떻게 보면 요즘으로 치면 부부싸움이죠. 그 대사를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심사임당이 똑똑하게 따박따박 말듣고 있는지. 약간 좀 성대묘사를 해서 심사임당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죽은 뒤에 당신은 다시 장가를 들지 마세요. 우리에게 이미 7남매의 자녀가 있는데 다른 자식이 필요하며 또다시 무슨 자식을 더 두어 얘기해서 가르친 훈계를 어길 수가 있겠소. 이원수가 말합니다. 공자가 아내를 내보낸 것은 무슨 예법에 합하는 것이오? 공자가 이제 아내를 내보낸 적이 있으니까 이건 뭐냐? 그렇게 따졌더니 심사임당이 공자가 노나라 소공 때 난리를 만나 제나라 이계라는 곳으로 피난을 갔는데 그 부인이 따라가지 않고 바로 송나라로 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공자가 그 부인과 다시 동거를 하지 아니했을 뿐 아주 내쫓았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이원수가 말합니다. 공자가 아내를 내친 기록이 없다? 그러면 증자가 부인을 내쫓은 것은 무슨 까닭이요? 심사임당이 말합니다. 증자의 부인이 찐 배를 좋아했는데 그 부인이 배를 잘못 쪄서 부모를 봉양하는 도리에 어긋남이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 내쫓은 것입니다. 그러나 증자도 한 번 혼인한 예의를 존중하여 다시 새 장가를 들지는 아니하였습니다. 이원수가 끝까지 이제 우깁니다. 주자의 집안 예법에는 이 같은 일이 있지 않소? 심사임당이 말합니다. 주자가 47세 때 부인 우씨가 죽고 맏아들 수군 아직 장가를 들지 않아 살림할 사람이 없었지만 다시 장가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유학자들이 재혼을 한 예는 없었다고 하면서 나 죽고 나서 재혼하지 말라고. 근데 또 이원수는 끝까지 공자는 어떻소? 증자는 어쩌소? 주자는 어떻소? 이러면서 또 이원수는 끝까지 또 이렇게 재혼을 하고 싶어해. 둘 다 대단하죠? 어떻게든지 옛 유학자의 예를 들어가지고 재혼을 하려는 이원수와 그걸 따박따박 다 말대꾸로 받아치는 심사임당도 대단합니다. 이런 식으로 끝까지 내가 죽어도 재혼하지 말아라 라고 심사임당이 이렇게 자기 주장을 폈고 이원수는 또 심사임당 죽고 나서 결국 또 재혼을 합니다. 이원수도 심사임당도 둘이 사이는 그닥 좋지 않았다라는 거 이 부분에서 알 수 있죠. 뭐 요런 부분에서도 양처는 아니다라고 할 수 있겠죠. 만약에 양처라면
내가 죽으면 당신 밥은 누가 해주고 우리 아이들은 누가 간수합니까? 재혼하세요. 이러지 않았을까요? 그뿐만이 아니라 또 양처가 아닌 이유가 또 있습니다. 조선시대 때 양처라 하면 시부모를 봉양하는 거죠. 어머니 진시 잡수시어요. 이런 식으로 막 나는 굶을지언정 우리 시부모님한테는 정말 막 12처 반상을 막 이렇게 차려야 되는 그런 게 양처인데 실제로 심사임당은 시부모를 그렇게까지 공양하지 않았습니다. 애초부터 이원수는 대릴사위로 강릉으로 와가지고 살았고요. 그리고 계속 심사임당은 강릉 오죽헌에서 활동을 했어요. 심사임당의 시댁은 파주였습니다. 파주가 아닌 강릉에서 활동을 했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약간 이제 그 시부모를 어느 정도 좀 공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을 때는 끝까지 파주로 가지 않고 중간 지점인 평창에다가 집을 짓고 왔다 갔다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부모 공양하는 시집살이를 한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도 시부모를 모시지 않았다는 부분에서도 양처라고 하기에는 좀 가깝지 않죠. 자기 남편의 어머니를 봉양하지 않았다라는 거. 그러니까 실제로 이원수랑 사이도 좋지 않았고, 이원수가 무슨 말을 하면 따박따박 말대꾸하고, 이원수가 이제 과거에 급제하지 않았다고 들들 볶고, 자식들 교육에 되게 엄청나게 카리스마 있게 앞장서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양처는 아니고 조선시대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악처에 가깝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좀 과거의 인물에 대한 해석은 그때그때 좀 바뀌어요. 왜냐하면 역사는 정말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이기 때문에 현모양처의 대표적인 심사임당도 요즘은 다시 재평가하는 분위기입니다. 오히려 현모양처는 그 시절 정말 능력 있고 막 정말 커리어 우먼이 아닐까, 오히려 좀 워킹맘에 가깝지 현모양처의 대명사라고 하기에는 너무 많이 다르다. 오히려 현모양처라는 그 명칭은 후세 사람들이 그렇게 만든 거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는 현모양처라고 봤을 때는 뭐 예를 들어 남편을 출세하기 위해서 내조를 했고 자식들을 좀 이렇게 출세시키기 위해서 교육에 힘썼던, 그때 당시 시대상으로 봤을 땐 좀 당당한 여성이지만 그래도 현모양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또 다르게 보면 남편을 등 떠밀어가지고 어떻게든지 관직에 오르게끔 막 들들 볶았고, 또 자식도 들들 볶아서 교육에 막 엄청나게 막 치맛바람, 뭐 강남 엄마식으로 치맛바람을 막 엄청나게 휘둘렸고, 그리고 남편에게 말대꾸 따박따박하는, 어떻게 보면 좀 되게 재혼도 못하게 했던 기가 센 아내, 어떻게 보면 악처라고 할 수 있는, 그렇게 또 볼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심사임당은 양처일까요? 악처일까요? 저는 악처에 가깝다고 봅니다. 조선시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쨌든 오늘은 심사임당은 어쨌든 현모라고는 할 수 있지만 양처는 아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심사임당 이퀄 현모양처, 이 부분을 조금 우리가 좀 수정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를 좀 해봤어요. 그리고 저는 또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흔히 현모양처란 명칭을 많이 쓰는데 현부양부란 명칭을 왜 안 쓰는지, 그런 것도 조금 억울합니다. 물론 어진 엄마, 그러니까 현명한 엄마, 어진 아내, 뭐 좋은 말이죠. 하지만 자식을 키울 때 엄마만 키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버지도 중요하죠. 현명한 아버지, 그리고 어진 남편, 현부양부, 현부양부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지압이 붙자 써서 현부양부도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현모양처럼 명칭을 계속 쓴다면 현부양부도 좀 있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인터넷에 좀 재미있는 게 있길래 찾아봤어요. 뭐 육아현실 이러면서 현모양처는 이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현재 모양이 처량하다, 애 키우다 보면 이렇게 된다, 막 이러면서 그래, 그럴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 희생하는 게 여자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면 안 되지 않을까. 이런 거 독박 육아라고도 하거든요. 엄마만 현모양처가 될 것이 아니라
아버지도 현부양부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현모양처를 강요하는 시대는 이제는 좀 지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심지어 심사임당조차도 완전한 현모양처가 아니라 오히려 신여성, 자기의 삶을 개척했던 스스로 자기가 호를 만들고 그리고 남편에게도 따박따박 팩트 폭행할 수 있었고 그리고 문인으로서 시인으로서 화가로서 자기의 꿈을 이뤘던 어떻게 보면 생계까지 자기가 책임졌던 워킹맘으로서의 심사인당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재해석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면서 오늘 이런 콘텐츠를 준비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댓글로 자유롭게 이야기 나눠봤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콘텐츠가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버튼 클릭 부탁드리고요. 구독 안 하신 분들도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역사 스캔들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